이란은 새로운 탄도미사일 세지를 공개하며 강공으로 맞섰습니다. 7분이면 이스라엘 수도를 때릴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인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10년간 만든 최신형 미사일은 아직 쓰지도 않았다며 장기전 문제 없다,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거대한 굉음을 내며 발사되는 미사일. 발사대 뒤쪽으로 거대한 흑폭풍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란이 이번 전쟁 중 이스라엘을 향해 처음 쐈다며 공개한 탄도미사일 세질의 발사 모습입니다. 비행 중 기동성이 뛰어나 일명 춤추는 미사일로 불리는 세질의 최대 사거리는 약 2,500km. 700kg 무게의 탄두를 싣고 발사 7분이면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타격할 수 있는 빠른 미사일입니다. 고체 연료를 쓰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도 짧아 사전 탐지도 어렵습니다. 이란은 전쟁 시작 이후 자국 미사일 전력에 대한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소진한 미사일도 10년 전까지 생산된 사실상 초기형 모델이라며 신형 미사일의 비축분이 충분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موشک‌هایی که تاکنون ما استفاده کردیم عمدتاً مربوط به نسل‌های اول و دوم هست. عمدتاً تولید سال‌های 91 و 2 و 3 هست و در 10 سال اخیر آنچه که تولید شده ما اصلا استفاده نکردیم. 현지 시각 어제 이란군 알리 압둘라이 최고작전 사령관도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상대를 굴복시키기로 했다며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이란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까지 장기전을 각오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란은 이미 본격적인 지구전과 소모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인근 중동 국가에 대한 보복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이 또 멈춰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항구에도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최승현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 주변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새벽 4시 두바이 공항 인근에서 드론 공격으로 연료 저장 탱크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공항 인근 도로까지 하늘엔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공항의 항공편 운항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화재 대응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항 주변 도로와 터널도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두바이 당국은 화재를 진압했고 현재까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두바이 국제공항이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항공편 운항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하르그섬 공습에 대응해 공격했던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도 이틀 만에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항구의 원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푸자이라 항구는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란이 중동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위협하며 글로벌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혜입니다. 이탈리아군과 미군이 함께 쓰는 쿠웨이트의 공군 기지도 이란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뿐 아니라 주변국을 집중 타격하며 전선을 넓히는 방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지평선 멀리에서 시뻘건 불꽃과 짙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폭발 음의 논란말이 불안한 듯 앞뒤로 움직입니다. 현지 시각 15일 미군과 이탈리아군이 함께 쓰는 쿠웨이트의 알리 아살렘 공군기지가 이란의 드론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탈리아군 드론 한 대가 파괴됐습니다. 이란은 지난 12일에도 이라크 에르빌 이탈리아군 군 기지를 샤헤드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이탈리아에 대한 이란의 경고이자 나토 회원국 간 결속 흔들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리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을 가시해왔는데 이라크 기지 공격 이후 이라크 기지 병력을 국내로 일시 복귀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중부에서도 이란의 미사일 파편이 미국 영사주거 건물 근처에 떨어져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수도 텔아비브에서는 23곳이 공격을 받아 2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중동 주변국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수도 리야드와 동부 지역에서 이란이 날린 드론 10대를 요격했다고 밝혔고 바레인도 전쟁 이후 이란발 미사일 125기와 드론 211기를 요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네, 반격에는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도 가세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지하 기지를 두고 게릴라전으로 미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들이 자폭 드론을 이용해 어떤 식으로 타격을 입히는지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위치한 미군의 핵심 방어기지 캠프 빅토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의 자폭 드론에 촬영된 영상. 미군의 첨단 방어 체계를 뚫고 기지 위를 유유히 떠돌다가 고도를 낮추며 목표물을 찾더니 경납고 문과 충돌하며 폭발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지하 기지가 열리더니 자폭 드론이 목표물을 향해 발사됩니다. 이 영상도 이라크 민병대가 공개한 겁니다.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의 전선 참여가 본격화하면서 미군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همچنین از رزمندگان جبهه مقاومت تشکر صمیمانه دارم. ما کشورهای جبهه مقاومت را بهترین دوستان خود می‌دانیم. 현지 시각 그제 바그다드에 위치한 미 대사관을 폭격한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도 이라크 민병대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미 대사관은 미확인 비행물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외신들은 이라크 민병대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민병대는 앞서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작전을 준비하던 프랑스군을 공격해 한 명이 사망했고 같은 날 이탈리아 군 기지에도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의 숨통을 끊기 위해 이곳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르그 섬입니다. 이란 남부 해안에서 이 페르시아만 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산호섬입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여의도의 약 2.5배, 뉴욕 맨하튼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곳. 여기가 왜 이란의 숨통이냐? 이 바다가 깊어서 유조선이 정박하기가 좋습니다. 오일 국가인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 90%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여기 막히면 이란의 수출길이 막히는 거죠. 지난 주말 미국은 이곳의 군사시설 90곳을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작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인프라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숨통이기도 하지만 이곳이 막히면 유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트럼프 하르그 섬 타격 이걸로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데요. 정말 이란의 숨통을 끊기 위해 추가 공습도 단행할까요? 홍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13일 이란의 석유 수출 핵심 인프라 하르그섬 군사시설을 미사일로 타격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분이면 이 섬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We attacked Karg Island and we left just the one little area standing, and the standing part is where they have the pipes, all the oil pipes come in, and we can do that on 5 minutes. 이란의 경제 목줄을 언제든 끊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We have it all locked and loaded and ready to go if we want to do it, but we chose not to do it. I chose not to do it yet. We'll see what happens. 페르시안만 북부 산호초섬인 하르그섬은 이란 전체 원유 수출량의 90%, 연간 9억 5천만 배럴이 거쳐가는 핵심 터미널입니다. 주 UN 미국 대사도 이 섬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He deliberately hit the military infrastructure only for now, if he wants to take down their energy infrastructure. But we have to take it.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선박 공격이 장기화되면 미국의 인내도 오래가지 못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오늘이 전쟁 17일째인데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최소 3주 더, 그러니까 지금까지보다 더 오래 공습을 이어갈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이란의 200곳 이상 표적을 타격했다면서요. 이란도 장기전을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오늘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발사대를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이스라엘 공군 항공기가 이란 무인기 부대 시설을 공격합니다.
10여 명의 부대원이 건물에서 뛰어나와 도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동안 2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피데프린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여전히 수천 개의 목표물이 있다며 유대교 명절인 6월절까지 최소 3주 이상, 그 이후에도 계속 공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נמשיך לתקוף באיראן ואת חיזבאללה עד שנסיר את האיומים ונשיג את מטרות המבצע. 이란도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서겠다며 장기전을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휴전이나 협상을 요청한 적 없다며 미국이 선택한 전쟁이라고 맞섰습니다. We are ready to defend ourselves as long as it takes. We were talking. So why they decided to attack us? So what is good if we go back to talk once again?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전 세계의 빠른 종전 희망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사망설이 퍼졌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SNS에 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신고를 한 셈인데요. 국제부 이현용 기자와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가락이 이제 사망설의 시작이었어요? 네. 6개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직접 확인하라는 듯 손가락 5개를 펼쳐 보인 모습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אתה יודע מה? אני מת על העם שלי. איך הם מתנהגים, פנטסטי. אתה רוצה לספור את מספר אצבעות? אתה יכול להראות לנו? 네, 지난 13일 네타냐후 총리의 한 영상 연설을 두고 화면에서는 왼쪽이죠. 네타냐후 총리의 오른손에 저렇게 손가락이 한 개 더 있는 것처럼 6개가 보이는 영상이 확산됐었죠. AI 판별 사이트에 확인을 해보니 당시 영상과 오늘 새로운 영상 모두가 AI 생성 영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가락 이렇게 접으면 밑에 살이 접히는데 이게 그림자와 저화질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 예, AI가 워낙 또 화제다 하다 보니까 자, 이란이 과거에 미사일 도시 영상 다 공개하며 홍보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또 이번엔 드론이 쫙 늘어선 영상을 공개했어요. 그렇습니다. 지하 터널 넓이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양쪽으로 드론들이 일렬로 줄지어 있는 모습이죠. 이란제 샤헤드 드론인데요. 저가형으로 적의 방공망을 교란시키는 가성비 좋은 무기입니다. 개전 초기 미군이 이를 역설계한 루카스 드론으로 이란 방공망을 흔들기도 했죠. 지금 이란이 곳곳을 공격 중인데 두바이에 있는 은행들을 공격한 게 좀 특이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미국의 시티은행 건물을 공격하는 영상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 이 고층 건물을 타격하고 불꽃이 터지는 모습입니다. 이란이 중동 소재 미국 기업들 그리고 은행들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었는데 미국의 글로벌 은행인 시티은행을 목표물로 삼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에 그러니까 이 급유, 하늘에서 기름 넣는 공중 급유기를 이렇게 추락시켰어요. 맞습니다. 이 지금 전쟁은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전투기들 이렇게 공중전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용기가 멀리 날아가려면 필요한 게 바로 공중급유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중급유기를 폭파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란의 이 공중급유기는 팔레비 왕조 시절 도입돼서 50년 넘은 노후 기종이고요. 여객기로도 쓰이는 보잉 747 기종을 기반으로 한 이 전 세계에서 단 한 대 남은 공중급유기였는데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도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이란 상대로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그것도 주택가에서 이스라엘이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지가 하늘에서 흩날리는 모습 보시고 계신데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제보 수집이죠. 다른 하나는 주민 동요입니다. 이란 정권 수뇌부 상당수를 제거했음에도 여전히 후계자가 최고 지도자에 오르는 등 정권과 혁명수비대가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단을 보고 주민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진다면 이스라엘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이 얼마 전 헤즈볼라의 주둔지 레바논에 뿌려진 전단지 사진인데요. 새로운 현실이라는 문구 아래 가자 지구에서의 눈부신 성공에 힘입어 새로운 현실 신문이 레바논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공격해온 곳입니다. 레바논 지금 얘기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다리를 폭파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이동 통로를 차단했다는 뜻입니다. 리타니 강을 가로지르는 드라리의 다리인데요. 병참과 물류의 동맥, 리타니 강을 이동하는 요충지입니다.
과거 6.25 한국 전쟁에서도 한국군이 북한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한강 다리를 폭파한 사례도 기억하실 텐데요.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의 군사적 이동을 막는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